야당과의 약속만 중요하고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이들은 집권 여당을 끌고 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고일석 기자의 이낙연 팩트 폭행 이야기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를 국민의힘에게 넘겨주는 합의를 하고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의 입장이 또 매우 중요한데 이재명, 추미애, 김두관 이 세 명의 후보는 이 합의를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이 세 명은 이 합의를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3대3으로 딱 갈라졌네요. 자, 그런데 이낙연 후보는요, 입장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낙연 화법이 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뭘 하겠다도 아니고 뭘 하지 않겠다도 아니고 공격당할 빌미만 주지 않으면 된다는 이낙연 화법이 이 법사위 합의의 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법사위 특권 축소 안 되면 법사위원장 못 넘겨.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한 지 얼마 됐다고 또 한쪽 발을 슬그머니 걸칩니다. 자, 이 기사를 본 고일석 기자가 페이스북에 진짜 신랄한 팩폭을 날렸습니다. 고일석 기자의 페이스북 글 보겠습니다. 저는 아래 기사를 보고 이낙연 후보의 당대표 시절의 기사를 누가 공유한 건 줄 알았습니다. 옛날엔 이랬다. 이런 내용으로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오늘 JTBC 뉴스룸에서 인터뷰한 따끈따끈한 기사였습니다. 제목만 보면 마치 이번 합의가 법사위 특권을 대단히 축소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뭔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통과시켜야 할 내용 같고요. 인터뷰 내용도 그렇습니다. 우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내용이 법사위의 특권, 법사위가 상원처럼 행세하는 것을 먼저 축소하는 것이 전제됐다. 8월 25일까지 법사위 특권을 축소시키기로 했는데 그것이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도 무효. 그러니까 법사위 특권이 상원처럼 행세하는 것인데 이걸 축소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특권의 내용인 체계자구 심사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심의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인 것 뿐입니다. 이걸로 법사위가 상원처럼 행세하는 것을 축소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된다고 믿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앵커가 지지자들의 반발에 대해 질문하자 우리 당 의원 총회에서 제가 보기로는 100명 이상이 그 안에 대해 찬성했다. 반대는 한 20명 정도였던 것 같다. 의원들의 결정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지키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그 공약에 대해 이낙연 후보는 선대위원장으로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공약집에 딱 적어놓기도 하셨고요. 야당과의 합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100명 이상의 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은 개 껌딱지 취급을 하시고 지지자들의 요구는 훌리건들의 난동증으로 취급하시는 건가요? 왜 국민과의 약속은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지자들의 요구는 존중할 생각을 않으시냐는 겁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정곡을 찔렀죠. 이낙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국민의 짐과의 약속은 중요하고 유권자들과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고일석 기자의 말처럼 선대위원장일 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를 내주는데 체계자구 심사권이 폐지된 상태로 내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120일에서 60일로, 그러니까 발목 잡기 하는 시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여놓은 것, 그것 말고는 달라진 게 있나요?
그러면 법안 하나하나마다 60일 동안 발목 잡혀 있다가 통과시키겠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세상이 뭐 달라지나요? 법사위가 상원 행세하는 것이 달라집니까? 본인이 선대위원장일 때 공약으로 내건 거잖아요. 그 약속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게 이낙연 화법이에요. 법사위 양보에 불만 있어도 합의 준수가 민주주의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넘어갈 때도 합의를 했어요. 조약을 맺었죠. 자, 이낙연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불만 있어도 합의 준수가 민주주의다라는 것 아닙니까? 누가 합의하라고 했죠? 민주당 의원들도 몰랐어요. 정청래 의원은 15분 전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합의는 구성원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날치기 처리를 한 거잖아요. 도쿄올림픽 개막식 때 딱 그 시간에 맞춰서 국민들의 눈이 다른 곳에 쏠려 있을 때 동료 의원들하고 합의되지도 않은 것을 자기들끼리 밀어붙여서 날치기 처리한 거잖아요. 법사위뿐 아니잖아요. 언론개혁해야 되는 문체위, 국토위, 예결위, 개혁에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상임위들 다 넘겨주는데 합의했잖아요. 그래도 합의 준수가 민주주의입니까? 그 논리라면 일본이 대한민국을 먹은 것도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결과를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겠네요. 이낙연 후보가 선대위원장에 있을 때 총선 때 했었던 약속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돌이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법사위 양보를 제고해야 된다. 개혁 의지 후퇴로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180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건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이건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하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딱 정답이잖아요. 많은 개혁 입법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핵심 상임위 다 넘겨주고 국민의힘 때문에 우리가 못했다 이러고 싶은 것 아닙니까? 자, 정말 뻔뻔한 윤호중 사기꾼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육참골단의 각오로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 상임위 다 안 내주고는 왜 못하고 있었죠? 이제 와서 속도를 내겠다고요. 욕을 바가지로 드시니까 쫄았나? 법사위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을 자신을 원내대표로 몰표를 달라 이렇게 얘기했었던 윤호중입니다. 하지만 입 싹 닫고 동료 의원들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국민의힘과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인간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니요. 당원들에게 유권자들에게 했었던 말을 뒤집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개혁 입법 속도전에 들어가겠다. 뭐 하는 겁니까? 자, 내용 보시면 육참골단의 각오로 그동안 원구성 협상만을 앞세운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트를 넘어 수술실 CCTV, 미디어 바우처법, 신문법,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 검찰 사법개혁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 이게 뭐예요? 모든 상임위 갖고 있을 때도 못했으면서 상임위 다 내주고 무슨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까? 장난하자는 거죠. 말장난하는 거예요. 윤호중은 사기꾼입니다. 어디서 사기를 칩니까?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트가 있어서 그동안 못했다고요? 상임위를 다 넘겨주면 좋다고 입법에 속도를 내줍니까? 야당과의 약속만 중요하고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이들은 집권 여당을 끌고 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윤호중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때 절대로 합의하지 않을 자신에게 몰표를 몰아달라. 그래놓고 너무나 뻔뻔하게 바로 합의해버렸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들과 어떤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해버렸습니다. 이낙연과는 혹시 상의가 되셨나요? 송영길 대표도 이 합의를 번복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잘 골라야 됩니다. 자, 법사위뿐 아니라 핵심 상임위 다 넘겨주고 나면 또 국회가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지켜보죠. 국민들이야 힘들어지겠지만 그 덕분에
민주당에서 내보내야 될 인간들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도 엄청난 불행 속에서 발견한 하나의 희망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